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헥토 파이낸셜입니다. 자, 카페24가 유튜브 쇼핑에 사업에 이제 협력을 한다는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가총액이 대략 1조 정도까지 뛰었습니다. 대략 한 만원대에서 현재는 한 3만원대, 3만원대까지 올라오면서 3배 이상의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은 자, 유튜브 쇼핑 그리고 국내 유튜브 쇼핑에서 협력을 할 수 있는 카페24의 시가총액이 1조 원 가까이 뛰었죠. 그러면 헥토 파이낸셜에 대한 주가는 어디까지 떠야 될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헥토 파이낸셜은 알리익스프레스, 그리고 아마존, 틱톡, 라쿠텐, 그러니까 중국의 1등이 알리바바죠. 알리익스프레스. 그리고 미국의 1등은 아마존입니다. 네, 아마존. 일본의 1등 어디죠? 네, 라쿠텐이죠.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SNS, 그리고 쇼핑 서비스에 대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틱톡까지 죄다 협력을 하고 있거나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튜브와 국내 유튜브 시장과 협력을 한 카페24의 시가총액 1조 가까이 떴는데, 현재 헥토 파이낸셜의 시가총액은 대략 한 2천억 정도 돼요. 2,075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자 기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성사가 안 되면 망해버리는 그런 흔한 그런 기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간편 결제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국내 독점입니다. 국내 독점적으로 외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구를 한다거나 혹은 역직구를 할 때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헥토 파이낸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국내에서만 이런 것들을 쓰고 있었지만, 이제는 해외 시장의 직구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알리익스프레스도 대한민국 시장에서 매년 100%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최근에 아마존에서 K뷰티가 상당히 잘 나가게 되면서 아마존에서 대놓고 말하고 있어요. K뷰티의 모든 것들을 지원해주겠다. 왜냐? K뷰티가 그만큼 미국에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런 K뷰티 기업들이 아마존에 진출을 하고 그 사이에서 대금 결제와 그 대금 결제를 중개해주는 기업이 바로 헥토 파이낸셜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일단은 단기순이익이 대략 129억 원, 영업이익이 작년 기준으로 150억 정도. 올해는 당연히 작년보다 더 성장을 할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시총이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운데서도 굳이 해외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도의 시가총액이라면 딱히 고평가라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예전에 이제 STO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그런 지갑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STO 열풍 혹은 비트코인 열풍이 불 때 이런 식으로 테마를 타서 이제 올랐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다시금 충분히 내려왔고 최근에 해외 시장에 이제 진출하게 되면서 이제 매출채권 팩토리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결제에 대한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가져가게 되면서 이런 식의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STO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헥토 파이낸셜에 가져갈 수 있다라고 감안했을 때 STO와 달리 일단 국내 독점이기 때문에 외환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헥토 파이낸셜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K뷰티라던가 아니면 국내에 상장된 기업들 혹은 국내 제품을 이제 해외에서 아마존에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틱톡에서 팔고 싶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헥토 파이낸셜의 결제 시스템, 현금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실 지금 보시면 좀 가장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가장 쉽게, 자, 내가 만약에 아마존을 통해서 물건을 판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주 거래 은행으로부터 이제 내 자금을 이제 올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개은행이 또 있습니다. 해외 거래이기 때문에 중개은행, 그리고 해외 구입자던가 아니면 해외 기업들, 아마존이면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틱톡이면 틱톡, 해외 기업들이 또 또 주로 이용하는 주거래 은행, 이렇게 이 세 단계를 거치면서 대략 한 2주 정도, 15일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원 정도의 제품을 팔았어요. 그럼 1억 원을 내 지갑에, 내 계좌에 넣기 위해서는 15일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K뷰티의 특징이 이런 중소기업들의 약진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것이에요.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15일이라는 이 기간 자체가 워낙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들이 그다지 자금적인 여력이 높지가 않고, 특히나 물이 들어올 때 공격적으로 증설을 함으로써, 공격적으로 설비 투자를 함으로써 QA 생산, 그러니까 생산량을 늘림으로써 실적의 최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리고 인력을 빠르게 뽑음으로써 인건비를 바로바로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진 시간이 15일 정도 있다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헥토 파이낸셜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그날 바로바로 정산이 됩니다.
80% 가까이가 정산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아마존으로부터 이제 매출 채권을 주고 그 매출 채권을 15일 뒤에 헥토 파이낸셜에 가지고 이 아마존에서 정산 대금을 받았을 때 그때 나머지가 20% 정도가 이제 공급 지급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수수료를 좀 비싸므로써 다른 기업들이 이용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은행을 보통 은행이라던가 이런 리셀러 이런 것들이 이용할 때에도 약 2% 정도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1에서 2% 정도 수수료가 붙는데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도 그럼 1에서 2%만 가져오더라도 헥토 파이낸셜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수수료율이 혹은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국내 시장만 하더라도 온라인에서 이제 주로 이용되는 그런 결제 금액이 대략 300억 조 이상이에요. 대략 315조 정도 됩니다. 여기서 해외 직구라던가 알리익스프레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대략 10% 정도만 둔다고 하더라도 혹은 5% 정도만 둔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시가총액 2천억짜리 헥토 파이낸셜에 가져갈 수 있는 실적의 룸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거예요. 이제 막 직구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직구 시장이 대한민국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뭐 들어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최근 들어서 중국산 공산품들에 대한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해서 싼 제품, 가정부 제품들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뭐랄까 센세이셔널한 그런 흐름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외환시장 라이선스가 국내 독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내 기업들이 뭐 K뷰티면 K뷰티, 뭐 음식료면 음식료, 공산품이면 공산품, 미용기기면 미용기기 이런 식으로 아마존이라던가 혹은 다른 이제 국가들에게 팔릴 때 그 외환 송금이라던가 외환 중개를 이제 헥토 파이낸셜이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이제 바로바로 이제 매출 채권 팩토링을 통해서 바로바로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어마어마한 그런 장점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카페24의 시가총액이 대략 1조 원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점을 봤을 때 헥토 파이낸셜이 2,1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유튜브 쇼핑의 국내 시장이 더 클 것인지 아니면 미국 시장의 아마존과 그리고 이 K뷰티 셀러들이 진출하는 부분들 혹은 다른 이제 해외에서 이제 제품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것들, 알리익스프레스 아니면 뭐 틱톡샵 이런 것들이 진출했을 때 그쪽 시장이 더 클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헥토 파이낸셜에 대한 성장력이 지금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만 현금결제 서비스의 그런 원탑을 찍으면서 어느 정도의 실적 성장이 이뤘다면은 이제는 해외 시장에서조차 혹은 K뷰티, K 물건들의 그런 영향력의 강화를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저는 꽤나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K뷰티에 대한 그런 기업을 하나 딱 찍기가 좀 워낙에 중소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투자할 수 있는 것들도 좀 제한적이고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곡괭이를 파는 이제 전략을 펼칠 수 있는 헥토 파이낸셜 같은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T사 그러니까 틱톡과 아마존 이 두 개 기업과 협력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지금 정도의 시가총액은 충분히 설명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조만간 머지않아서 아마존과 틱톡샵의 본격적인 협력이 진행이 되면서 이쪽으로부터 매출이 빠르게 들어올 것입니다. 참고로 아마존 같은 경우는 3분기 내에 올해 3분기 내에 서비스를 런칭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서 이제 아마존이 K뷰티의 그런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주겠다고 밝히고 있고요. 이런 시스템에 대한 그런 구축이 거의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아마존도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3분기 내에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이쪽에 대한 성장성이 뭐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시장 자체가 워낙에 국내 시장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뭐 해외 시장에서 뭐 라이브 커머스라던가 아니면 선 정산을 통해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혹은 해외 기업들이 훨씬 더 빠르고 실시간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뭐 국내 시장만 보더라도 100% 이상 해외 축구 시장이 10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의 그런 온라인 쇼핑 그런 규모가 300조 원을 돌파했다는 점에서 과연 여기서 5%도 이제 해외 시장의 직구가 가져오지 못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국내 시장이 물론 이런 수치들이 올해 연말쯤에 한번 발표가 돼야지만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저는 이미 지금 정도 흘러가는 것을 봤을 때 최소 5% 정도는 가능하겠다. 혹은 10%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10%, 5%를 가져오고 수주료를 대략 1%에서 2% 정도로 책정을 한다면 지금 정도의 실적보다 훨씬 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K뷰티에 대한 그런 내러티브가 다시금 형성이 될 경우 거기서 곡괭이를 팔 수 있는, 청바지를 팔 수 있는 기업이 헥토 파이낸셜이라는 점에서 저는 꽤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알리바바라던가 혹은 테무 이런 기업들이 국내에서 저변을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혹은 아마존에서 이제 국내 셀러들이 아마존에서의 그런 성장성을 꽤나 빠르게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이쪽에 대한 수혜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틱톡 혹은 라쿠텐, 일본의 라쿠텐이 1등 이제 전자상거래 사이트죠. 혹은 동남아의 쇼피파이까지 이런 것들도 이미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헥토 파이낸셜의 그런 성장성이 숫자로 찍히게 되는 시간이 온다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을 발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튜브 쇼핑만으로 이제 시가총액 1위, 시가총액 1조 정도 갔던 그런 카페24 비교했을 때 저는 헥토 파이낸셜에 대한 그런 성장성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현재는 시가총액이 대략 8천억 정도까지 빠지고 있지만 여전히 헥토 파이낸셜에 비해서는 4배 정도 높은 상황이고 이미 숫자가 이런 식으로 찍히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성장성이에요.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거의 100% 가까운 성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가총액을 받는 것이고요. 다만 그런 것에 반해서 헥토 파이낸셜은 아직까지는 이런 숫자라던가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지 않은데 여기서 이제 올해 9월부터 그러니까 헥토 파이낸셜이 주장하고 있는 이제 아마존에서 미리 움직이는 것처럼 올해 9월부터 아마존과의 협력이 진행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컨센서스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카페24가 유튜브 쇼핑에서 실질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컨센서스가 확실하게 높아졌던 것처럼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도 아마존 혹은 틱톡샵 혹은 라쿠텐, 쇼피파이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기업들과의 협력을 공개적으로 혹은 공식적으로 밝혔고 여기서에 대한 숫자가 본격적으로 찍히기 시작하게 된다면 이 컨센서스 자체가 150억, 170억 자체가 퀀텀 점프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발생하는 것이고 주가의 상승, 주가의 급등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미 주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고 시장에 어느 정도 퍼지고 있다는 것이 이 추세를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STO 때 주가가 약간 2배 이상 올랐을 때보다 오히려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봤을 때 STO보다도 이제 힘 자체가 워낙에 매수세 자체가 거대하다는 것이고 헥토 파이낸셜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성장의 룸이 STO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꽤나 주목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나 헥토 파이낸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매수 매도 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멤버분들께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 멤버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 주식 투자를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만 기쁨 덕의 멤버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알려드리는 텔레그램 방과 그 온라인 강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